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시장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력을 끼쳤지만요.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장 오늘과 내일 있을 증시 일정들 살펴보면서요. 시장의 모멘텀들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과 화요일 일정들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죠. 일단 관세에 관해서 이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아실 테니까요.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수의 국가에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세히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 11일간 그 관세에 관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산업적으로 살펴보면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들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일정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감 이후에 내일 시장에서 도래할 수 있는 시장의 리스크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조선과 양자기술에 관한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스탠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내일은요. 한국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대장주이기도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해서 한 번쯤은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련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시가총액의 변동 사항들이 좀 있었죠.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시가총액이 변화되긴 했었지만요.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3위 자리를 등극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부분을요. 순위가 변동됐다라고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장에 관한 트렌드가 변화됐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관련한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업이익 쇼크를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인데요. 일단 셀 3사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급감했다라는 게 그래프상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소재주들도 보겠습니다. 소재주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소재주들 역시도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굉장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영업이익의 낙폭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시장을 대변했던 한 가지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레버리지 ETN이 처음으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상품인데요. 1,000원 미만이 되면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탄력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KB증권의 2차 전지 ETN 상품이 또 한 번 상장 폐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일정적으로 돌아가서요.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11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컨퍼런스 콜을 할 예정인데요. 자회사들의 실적 발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연결 실적 자체가 영업 손실을 3,145억 원, 그러니까 적자로 전환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에코프로 HN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주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에 관한 실적은 어떨까요? 여전히 증권사들은 낙관이 아니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조 7,600억 원, 영업 손실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만 보더라도 2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도 있었고요. 고객사들의 재고에 관한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이번 실적 발표로 전기차 업계가 좋지 않다는 건 다시금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단순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이미 숫자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기에는요. 아직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변환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껴있는 정치적인 리스크까지도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요. 지금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럼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크립토 시장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온체인 지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온체인 지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매수세가 얼마나 유효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비트코인의 매수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체인 지표는요, 1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될 텐데요.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12월 중순 들어서는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자체가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금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을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 개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하루에만 16,627개씩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기관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까지 이어진다면 아직까지 크립토 시장의 수급은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은 조정 국면이지만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2배 이상 개인들의 순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크립토 시장에 관한 흐름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암호화폐 시장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저와 함께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뉴욕 증시가 열렸을 때는요, 조정 국면을 나타냈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개장을 하면서는 다시금 상승 국면에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92,000달러 선 나타내면서요, 10만 달러 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분석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관의 순유입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ETF 쪽에 관한 순유입세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2,600달러 선은 유지해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쪽으로는 비관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계속되는 시장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XRP 같은 경우에는요, 2.4달러 선 나타내면서 지난주 이 시간 대비해서도 반등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이 오늘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더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03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회로 현재는 나타내고 있고요. 또 계속되는 솔라나 ETF에 관한 승인 소식들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시장의 모멘텀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지코인도 상승하고요.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마켓캡은 상승하지만 지금 테더코인이 또 XRP의 시가총액 뛰어넘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